안녕하세요. 쟁이책방의 마루. 아일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왜 용서해야 하는가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에는 용서와 평화를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은 많은 사람한테 용기 준 책이고 더 많은 사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부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 책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용서, 평화를 향한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글렌 필더는 16살이었다. 런던 동부에 살던 이 10대 소녀는 육상 경기 기록 보유자이자 레이턴 오리엔트 FC 소속의 전도 유망한 축구 선수였다. 레이턴 오리엔트 FC는 데이빗 베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축구 클럽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자랐고 지금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명성을 얻은 베컴과는 달리 글렌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반신 마비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글렌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하는. 1987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북동부 칭포드에 있는 한 마을 회관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고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 직전에 저는 친구와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7, 8명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피해 가던 길을 갔습니다. 괜한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100m쯤 걷다가 배수로에 누워있는 젊은 사람을 보았고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그 사람 머리를 받치려고 몸을 숙였고 친구는 구급차를 부르러 근처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뒤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조금 초조해졌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짧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견갑골 사이 오른쪽으로 칼이 뚫고 들어왔던 겁니다. 칼에 찔린 저는 서너 명의 사내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발기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척수가 파열된 상태였고요. 2, 3주간 진정제를 맞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축구가 저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저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저로서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1개월 뒤에 퇴원했을 때도 저의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축구를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갈기갈기 찍고 메달을 집어 던졌습니다. 축구 중계를 시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저자입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의 젊은이가 체포되었다. 그중 18살의 한 청년은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겨우 4년을 복역하고 풀려났다. 글렌은 분노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겨우 6년이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야 글렌은 집에 돌아왔고 비슷하게라도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다시 글렌입니다. 스토크 맨더빌은 영국 최고의 재활의학과를 갖춘 훌륭한 병원이었어요. 의료진은 제가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제 안에 있는 더 선량한 본성이 이겼습니다. 다양한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문구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줄리를 만나 정착했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챕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칼에 찔려서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절대 알아챌 수도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수년간 속을 끓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나를 폭행한 놈들을 죽일 궁리를 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공상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 사람들 다리를 날려버렸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기름을 붓고 스트레스만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복수를 망설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이 저를 막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적어도 넌 지금 살아있잖아.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했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둘이나 있어. 직업도 있고 저는 손으로 조작하는 택시를 몹니다. 집도 있고 공과금 낼 돈도 있잖아. 저를 칼로 찌른 사람보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했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더군요. 가족들은 그를 부끄러워했고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속에서 분노를 걷어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용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저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보면 다가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러자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서히 치유되었다고나 할까요? 얼마 전에 동생 데니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소식이 하나 있어. 형을 찌른 그 남자 있지? 죽은 채로 발견되었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마치 뭐야, 안 그래?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데니야. 난 아무 느낌이 없어. 사실 그 사람 가족들이 안쓰러워. 더는 억울하거나 분하지도 않아.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글렌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해야 가능하다. 증오는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순진한 격언처럼 있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학대로 얼룩진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굳이 그의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원한을 청산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글렌 필더, 이분은 우리도 몇 번 만나 뵀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공동체에 여러 번 놀러 오신 분이에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미시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늘 물어보세요. 맞아요. 되게 아프고 힘든 일 겪으셨는데 그 용서하신 것으로 기쁨과 다른 사람 대한 큰 사랑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공동체 분 몇 분하고 함께 학교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폭력의 고리를 끊는 강연인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아이들에게 친구 대하듯이 편하게 잘 지내느냐,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느냐, 힘내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또 이분 이야기 당연히 책도 전해주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가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국에는 특히 런던에는 이런 칼 폭행 일이 엄청 많잖아요. 글렌 경험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다. 이거 큰 잘못이고 우리 젊은이 위해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사람 보여줘야 된다고 열심히 다니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끔찍한 사고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갈 때 그런 어려운 일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강연에.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여보, 우리 듣는 사람 위해서 이 첫 번째 파라그래프 좀 읽어주세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 용서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문이다. 낮고 좁아서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찾기도 어려워서 찾는데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용서의 문을 찾아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그 문 앞에 당도할지 모른다. 그때는 부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임을 기억하라. 이 문장으로 오늘 책 읽는 라디오는 마치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공동체를 2주간 잠깐 방문할 거예요. 이 책을 시작을 해서 바로 쉬는 게 죄송하지만 2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라디오는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